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중국이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 중국판 킨잘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H-6K 폭격기에 장착했다라고 지금 주하이 에어쇼 직전에 이렇게 막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나섰는데, 중국판 킨잘 실제라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 KFX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죠. 1조 7천억 원 개발비 내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 돈 안 주고 있죠. 그러다 최근에 조금 그냥 계약 수명 연장하는 95억 원 내기로 하고 또 수명 연장했죠. 그런데 지금 자카르타에서 방산전시회 하는데 지들이 독자 개발 전투기를 출품했어요. 누가 봐도 KF-21 딱 뺏긴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요르단이 UAE가 기증 공짜로 줬던 르클레르 전차 80대 2개 대대분을 작전 배치했다라는 뉴스에서부터 미국의 5대 방산 기업들이 있어요. 대형 방산 기업들,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이 기업들이 친 트럼프 의원들에게 거액의 이 선거 자금을 후원했다. 벌써 줄을 서는 건가요? 이런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확히 2년 전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부터 80대의 AMX-56 르클레르 전차를 기증받은 요르단 육군이 최초의 르클레르 부대가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예 제3기갑사단의 4개 전차대대 가운데 2개 대대가 르클레르로 완편을 마쳤는데, 차체 자체가 노후화되면서 전력화 발표 직후부터 성능 개량 및 수명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함재 전투기로 사용하겠다며 프랑스의 라파를 모방해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쌍발 전투기 테드 BF의 예비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상세 설계에 들어가 조만간 시제기 제작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인도 무기체계 개발 일정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른 속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Q-9 리퍼 중고도 무인 공격기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MQ-9의 제작사 제네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가 우크라이나의 MQ-9 제품군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공급은 최근 체결된 폴란드의 MQ-9 임대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이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할 4세대 IFV 옵셔널리 맨드 파이팅 비클 사업 입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비교 평가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한화 디펜스와 미국 오시코시가 손잡고 AS-21 기반 플랫폼으로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의 레이시온이 손잡은 링스 KF-41, 제네럴 다이나믹스의 AJAX 기반 장갑차, BAE 시스템즈의 AMPV 기반 장갑차, 중소기업인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의 신형 장갑차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들이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친트럼프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롭 그루먼, 제네럴 다이나믹스 등 5대 방산 기업이 지난 대선 당시 마지막까지 트럼프 진영에 남아있던 147명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최소 200만 달러의 공식 정치 후원금을 냈다고 디펜스 뉴스가 밝혔습니다. 자, 르클레르 전차 UAE가 이거 80대를 2년 전에 요르단에 줬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개량을 좀 하고 해서 요르단군에 배치를 완료했고, 지금 이제 2개 대대가 공식 출범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 뭐 요르단이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UAE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전차 중에서 80대를 빼서 요르단으로 왜 줬을까요? 신형 전차가 들어오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형 전차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원래 이제 이거 줄 때 우리 K2 흑표 전차가 선정될 것이다 라는 설이 바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UAE와 무슨 척이 졌는지 갑자기 이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어요. 한국에 불쾌한 일이 있었던지 그런 거 아니면 왜 이렇게 UAE가
이란 때문에 안보가 아주 시급한 나라인데 이렇게 전차 사업을 자기네들이 있는 전차를 빼주고는 그걸 새 전차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K2 전차 계속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UAE에 빨리 팔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딱 봐도 라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인도의 테다스 전투기 단발 전투기인데 여기 쌍발입니다. 딱 봐도 그냥 뭐 이 뒷면은 다 라팔이에요.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이런 거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설계가 완료됐다. 이거 인도 치고는 너무너무 빠른 속도죠. 그래서 그 뒤에 이들의 뒤에 엄청난 실력의 외국 회사가 도와주고 있든지, 즉 프랑스 다소죠. 그런 데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아주 졸속으로 하고 있든지, 뭐 껍데기야 뭐 누가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도 밀리터리 매니아 출신 산업 디자인과 대학생이면 이거보다 더 멋지게 만들겠죠. 그러나 안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 에비오닉스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빨리 되는 거 좀 믿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인도가 이렇게 26년도에 시제기 띄운다. 자, 그런데 지금 슈퍼넷하고 라팔하고 인도 비크란트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이 경쟁을 하고 있죠. 이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혹시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걸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살짝 듭니다. MQ-9 리퍼, 여기에 R9X, 완전히 이게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식칼 이거 해가지고 적의 이 승용차 조수석 후방석에 타고 있는 사람 하나만 딱 그냥 콜렉터럴 데미지 없이 하나만 딱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쏠 수 있죠. 그래서 이 MQ-9 리퍼가 일본 규슈에 상시 배치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빡 돌아버렸는데 이거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폴란드가 최근에 이거 중고 도입하기로 한 거, 임대하기로 한 거,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 말은 사실은 폴란드가 이거 우리 중고로 좀 리스 좀 할 거야. 폴란드가 이거 MQ-9 리퍼 새 거 몇 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새 거 들어오기 전까지 공백이 좀 있으니까 중고를 좀 들여오겠다. 7천만 달러 주고. 아니, 중고 몇 대가 리스가 7천만 달러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우크라이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 리스로 쓰기 위해서 교육훈련 받으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니들도 같이 받자 해가지고 같이 교육받고는 자, 우리는 필요 없네 갑자기 하고 니들 갖고 가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주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페이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자, 이거 우크라이나에 공급이 되면 조금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기인데요. 이걸 지금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후속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출품했습니다. 입찰했어요. 12월 1일 날. 그래서 5개 모델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부디 우리 AS-21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뭐 나머지는 뭐 제가 봤을 때 이 경쟁이 안 되는데 지금 호주에서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 그게 지금 좀 껄쩍지근하게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꼭 돼야 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총 3,500대. 와, 3,500대. 뭐 호주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총 예산 450억 달러. 정말 천조국 클래스답습니다. 450억 달러. 지금 현재 환율로 64조 원. 이거 꼭 이겨야 되겠죠. 부디 이기길 바랍니다. 자,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끝까지 남아있던 지금 현재 하원 의원 147명이 있대요. 다 공천받아가지고 다 지금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국의 5대 방산기업들이 1인당 법인이든 개인이든 5,000달러까지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이걸 쪼개기 해가지고 자, 법인 이름으로 하나, 대표이사 이름으로 하나, 전무이사 이름으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쪼개기 해가지고 지원을 다 해줬다. 147명에게. 그 총금액이 한 200만 달러 좀 된다. 1인당 뭐 한 1,몇백 달러 정도씩 이렇게 줬다. 이 말이 되겠죠. 벌써부터 트럼프계의 공화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줄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서부터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짝퉁 천국, 중국에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짝퉁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중국이 자랑해온 뚱펑 21 기반의 공중발사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이 많이 어려운 모양인데 이 짝퉁 킨잘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모양이 킨잘과 살짝 달라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이 오는 11월 8일부터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H-6K 폭격기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11월 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1월 4일 주하이 공항에 착륙한 중국군 H-6K 기체번호 11097 기체는 중국 남부정구 공군 예하 제8 폭격사단 소속의 기체인데요. 후난성, 흥양과 푸양에 분산 배치된 8폭격사단은 예하에 22, 23, 24 폭격연대를 두고 있고 모두 H-6K 폭격기 기종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CJ-10 계열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YJ-12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주력 공격 무장으로 운용해 왔는데요.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 등장한 H-6K 기체는 동체 도색 자체를 완전히 새로 바꿨고 무장 역시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미사일이 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대지 탄도미사일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군 당국이 이 미사일의 정확한 명칭과 성능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과 유사한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상 발사형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안정 피인을 추가해 공중 기동성을 크게 높인 KH-47M2 킨잘 미사일은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러시아의 극초음속 장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고 사거리 역시 2000km 수준으로 긴 편이어서 러시아의 핵심 전략 타격 자산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킨잘의 경우 발사 중량 3.8톤의 대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투플래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에 최대 3발, 미그 31BM 전투기에 한 발만 탑재가 가능한데요.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킨잘보다 다소 작은 크기지만 발사 중량 2톤 안팎의 YJ-12보다는 훨씬 무거울 것으로 보여 H-6K 폭격기에 2발 이상 탑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사거리가 기존 대한미사일보다는 월등하게 길고 속도 역시 빠르다는 점 등인데요. 과연 이 미사일이 미국의 항모전단을 겨냥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뭐가 달려있어요. 주하이 에어쇼. 그런데 이 미사일이 뭐야? 킨잘이야? 하고는 글로벌 타임즈가 즉 환구 15의 영문판이죠. 거기에서 우리 중국판 킨잘이다 해. 니들 다 죽었다 해.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킨잘 치고는 좀 작다. 그리고 킨잘하고는 뭔가가 좀 다르게 생겼다. 킨잘은 우리 현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 현무하고 비슷합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거 무슨 중국판 킨잘이냐 이거 해가지고 이거하고 닮은 걸 여기저기 열심히 우리 연구진들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지대함, 초음속 지대함이다 라고 공개했던 CM401 이거하고 똑 닮았네요. 그러니까 CM401의 공대함 버전이다. 그래서 이 CM401이 사거리가 290km. 그런데 공대함으로 쏘면 사거리가 좀 더 길어지니까 한 400km. 속도는 마하 4. 그러니까 킨잘 마하 10, 2000km.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항모 전단을 때려 부수겠다라고 만든 건데 사거리가 길어봐야 400km. 그러면은 항모 전단의 400km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덩치 큰 H-6K 폭격기가 미 항모 전단의 400km 안에까지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항모 전단에 눈 감고 다 가만히 있습니까? 전투기 쫙 날아와서 요격해버리죠. 그래서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미 항모 전단에 탑재된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거기서부터 쏘는 미사일의 사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그 밖에서 쏴야 뭐 맞을 듯 말 듯 이거지. 400km까지 들어간다? 아니 뭐 미 항모 전단에 있는 슈퍼호넷들 그리고 F-35C들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타임즈, 환구 15의 영문판
잘못 짚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열받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일 46개월 만에 KFX 분담금 납부를 재개한 인도네시아가 그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측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끔 최소한의 돈을 내고 최대한의 기술을 뜯어내어 KF-21과 전혀 관계없는 인도네시아 고유의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I-22 시카탄으로 명명된 4.5세대 전투기 개념 모급을 최초로 공개하며 인도네시아의 항공 우주 기술력을 과시했다고 현지 매체들과 주요 방산 전문 매체들이 11월 3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항공 우주 기업 인포글로벌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전시회에서 실내외 부스를 내고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이 설명회에서 I-22 시카탄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I-22 시카탄은 사브 그리펜에서 영감을 얻은 중형급 쌍발 전투기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 재료를 대폭 사용했으며 현재 2가지 설계안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KF-21과 동일한 F414급 엔진 2기를 사용하는 이 전투기는 일반형과 카나드형 두 종류가 개발되고 있으며 전시된 모급 기체는 실물 기체의 90% 사이즈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체는 인도네시아가 순수 독자 기술을 이용해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스페인 까사이 하청을 받아 CN-235와 같은 터보프롭 수송기를 제작한 경험은 있지만 제트 전투기, 그것도 스텔스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은 전혀 없는데요. 이들이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KFX 프로그램을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서 절취한 기술 자료들이 현지에서 별개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프로그램의 파트너 국가로 한화 1조 7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기로 계약한 나라인데요. 사업 초기 2,272억 원을 납부한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진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46개월간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현재까지 미납금 8천억 원, 앞으로 지불해야 할 추가 금액 7천억 원이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분담금 납부는 거부하면서도 100여 명의 기술자들은 한국에 파견해 탐색 개발 단계부터 기술 절취를 해왔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기술 먹튀 의도가 드러난 이상 계약 파기와 위약금 청구, 양국 간 방산협력, 전면 재검토와 같은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방산 전시회 하는데 지들이 지금 이런 거 공개하고 우리 이거 만들고 있어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보기에 부끄러운지 그리펜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니 이게 어디 그리펜 같습니까 이게? 그리펜이 이렇게 생긴 구석이 1이라도 있습니까? 카나드 있는 거. 그게 그리펜입니까? 카나드만 있으면? 수직 미익이 2개, 수직 미익이 아니죠. 미익, 예. 세로 미익 2개. 이거 KFX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수 형상, 뭘 봐도 KFX죠. 이걸 가지고 그리펜하고 닮았다. 그리펜에서 영감을 얻었다. 무슨 사람을 바보로 하나? 자, 이겁니다. 어디게 그리펜 닮았습니까? 우리 KF-21 그대로 뺏겨놓고 그러고는 독자 개발하고 있다 라고 선전했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스타트할 때 문 대통령이 첫 휴가를 여름 휴가를 진해에 가셨죠. 그 진해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시 재협상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협상하느라고 또는 협상하는 척 하느라고 돈을 10원도 안 내고 있었어요. 그게 밀린 돈이 8천억 원이 넘죠. 그런데 이번에 95억 원 내고 우리 계속 할 거야 라고 하고는 아니 8천억 원 밀렸으면 8천억 원 내야지. 그리고 또 재협상해서 저는 그거 반대인데 한 5천억 원 정도는 현물로 주기로 했으면 현물 주는 걸 스타트를 해야지. 현물은 주지 않고 돈만 95억 원 주고 그거 해봐야 지네들 기술자들 온 거 그 월급으로 나가면 월급 받아가고 생활비도 주고 하는데 이 숙소도 다 잡아주고 그거 비용이면 95억 원 벌써 됐겠습니다. 그렇게 내고는 또 이 계약을 연장하고 기술을 계속 빼가는 거. 그리고 시제기 하나 받아가기로 했죠. 시제기는 수조 원 단위의 가치입니다.
그 엄청난 가치의 시제기를 준다. 다 뜯어보겠죠. 이제 가져가서. 당장 얘들하고는 끊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엔진도 우리 KFX하고 똑같은 414 엔진 두 개 똑같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그리펜이냐. 우리 KFX 그대로 뺏겨놓고. 그래서 더 이상 기술 뺏기지 말고 뭐 지금 이 우리 대우조선 해양도 잠수함 계약했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고 의전만 시큰하고 대전만 시큰하고 쫓겨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자들하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파기하자. 그리고 우리 KFX 기술 지키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